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끈끈하게 유지하는 비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박정순 씨 이야기입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온다고 하십니다. 특히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의논을 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기르셨기에 그럴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정순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다짐한 말이 3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 3가지 말만 입에 담지 않았을 뿐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자녀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녀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특히 남의 집 아이는 어떻다더라. 옆집 아들은 벌써 어떻다던데.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69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씨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현재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 민호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뵙니다. 그런데 이명자 씨가 들려주신 20년 전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명자 씨는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았다고 하십니다. 정호야, 민수 엄마가 그러는데 민수는 벌써 과장으로 승진했다더라. 민호야, 너희 형은 벌써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극도 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려는 마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정호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순간 이명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은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명자 씨는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입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말들을 참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엄마, 카페 운영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괜찮다,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던 아들들이 구체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비교당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말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비교당하면 자녀는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2세 김순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순희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미영아, 너희 사촌 언니는 벌써 교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미영아, 같은 사범대 나온 친구들은 다들 승진했다던데. 딸 미영이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더 심했다고 하십니다. 미영아, 너만 결혼 안 했어. 미영아,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런데 5년 전에 딸과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영이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 저는 엄마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누구와 비교당하고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앞에 있으면 자꾸 움츠러들게 돼요. 그 말을 들은 김순희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딸을 더 잘되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깨달으신 겁니다. 그 후로 김순희 씨는 비교하는 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딸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영아, 요즘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 많다. 미영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미영아, 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거야. 그랬더니 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자기 방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십니다. 특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 이야기, 동료 선생님들과의 관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 미영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 아이도 낳았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비교하는 말을 그만두니까 딸이 자신감을 되찾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말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자녀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남보다 부족해. 내가 뭘 해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교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자녀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67세 박영숙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박영숙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태수는 중견건설회사 대표이고 딸 현주는 유명한 피아노 강사입니다. 두 자녀 모두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숙 씨가 젊을 때는 정말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태수야, 현주는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현주야, 오빠는 남자라서 그래도 씩씩한데 너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니? 남매끼리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집 아이들과도 자주 비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깨달음의 순간이 왔다고 하십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현주가 갑자기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콩쿠르에서 상까지 받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는데 말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현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오빠와 비교하니까 피아노 치는 게 재미없어졌어요. 내가 잘해도 오빠보다 못하다고 하고, 못해도 왜 오빠만큼 못하냐고 하고,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피아노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숙 씨는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하십니다. 딸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한다며 했던 비교가 오히려 딸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박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고 각 자녀의 고유한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태수에게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에게는 내 음악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주는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을 만들어서 지금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건설업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으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독립해서 자신만의 회사를 차린 겁니다. 지금도 두 남매는 어머니께 정말 자주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한다고 하십니다. 박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비교하는 말을 그만두고 나니까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재능과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특히 부모의 비교는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대신 자녀의 고유한 장점과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자녀는 자신감을 갖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리 걱정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말입니다. 그거 안 될 거야. 그럴 줄 알았다. 너무 힘들 텐데 그만둬라.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꿈과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무서운 말들입니다. 74세 조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씨에게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현재 유명한 요리사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는 IT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고요. 셋째 아들 진우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미경 씨가 들려주신 과거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조미경 씨는 걱정이 너무 많으셨다고 합니다. 큰아들 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진수야, 요리사는 너무 힘든 일이야. 밤늦게 일해야 하고 월급도 적고 성공하기도 어려워.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 둘째 진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진호야, 창업은 10중 8구 망해. 괜찮은 회사 다니는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니? 실패하면 어쩔 거니? 셋째 진우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야, 공부만 해서는 돈 못 벌어. 빨리 취업해서 결혼 준비나 해라. 박사 해봤자 나이만 먹고 취업 못해. 그런데 10년 전에 조미경 씨에게 큰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저 요리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힘들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때 조미경 씨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걱정의 말들이 오히려 자녀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조미경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신 겁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진수는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열정적으로 요리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드디어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지금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면서 창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진우 역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걱정하는 말을 그만두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도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71세 장경희 씨의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장경희 씨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현재 성공적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은정이 대학생일 때 로스쿨에 가겠다고 했을 때 장경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은정아, 변호사 되기 너무 어려워. 로스쿨 가봤자 시험도 어렵고 취업도 안 돼. 여자가 변호사 하기 힘들다던데. 차라리 공무원이나 교사하는 게 어때? 딸 은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도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5년 전에 장경희 씨는 우연히 육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말이 자녀의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깨달으신 겁니다. 즉시 딸에게 사과하시고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끝까지 응원할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함께 해결해보자. 그때부터 은정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로스쿨 준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장경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돼.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엄마도 끝까지 함께 할게.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 어머니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은정은 결국 로스쿨에 합격했고 변호사 시험도 통과해서 지금은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녀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은정은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상의한다고 합니다. 68세 김영자 씨의 경험도 들어보세요. 김영자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동수는 현재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 동주는 의사가 되어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김영자 씨도 걱정이 너무 많으셨다고 합니다. 큰아들 동수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동수야, 사업은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돼.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둘째 동준이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준아, 의대는 너무 어려워. 공부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 다른 과 가는 게 어떨까? 그런데 7년 전에 김영자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이들한테 걱정된다는 말보다는 믿는다는 말을 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영자 씨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수야,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가 도울게. 내 판단을 믿어. 그 결과 두 아들 모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수는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동준도 힘든 의대 과정을 견뎌내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두 아들은 어머니께 정말 자주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의 조언을 구한다고 하더군요.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걱정하는 말 대신 믿는다는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부정적인 예측은 자녀의 무의식에 깊이 박혀서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르죠. 부모가 안 될 거야 말하면 자녀는 정말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믿어라고 말하면 자녀는 정말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힘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70세 송정희 씨의 마지막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정희 씨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 혜진은 성공적인 디자이너가 되었고 작은 딸 혜경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송정희 씨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큰딸 혜진이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미술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예술가들은 다 가난하게 살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작은 딸 혜경이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경아, 영문학과 나와서 뭘 할 거니? 취업도 잘 안 되고 전망도 안 좋아. 다른 과 생각해봐. 그런데 8년 전에 송정희 씨는 자녀교육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들은 한마디가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송정희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도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하신 겁니다. 대신 딸들의 꿈을 응원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감동받아. 내 재능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혜경아, 내가 번역한 글을 보면 정말 대단해. 언어 감각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런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두 딸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여러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혜경은 번역 실력을 키워서 지금은 여러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는 전문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녀 관계가 정말 좋아졌다는 겁니다. 두 딸 모두 어머니를 진정한 조력자로 여기고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의논한다고 합니다. 송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부정적인 말을 그만두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의 도전과 꿈을 응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걱정을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하는 일이라면 믿어. 힘들면 함께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지해 주세요. 그럴 때 자녀는 더 큰 용기를 갖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희생을 강조하며 죄책감을 주는 말입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했어. 아빠는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부담과 죄책감을 주는 무거운 말들입니다. 73세 이순옥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옥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민철은 현재 대학병원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딸 민정은 성공적인 약사로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옥 씨가 들려주신 15년 전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순옥 씨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민철아, 엄마가 너 의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정아, 우리가 너희들 교육비 때문에 집도 못 사고 살았잖아. 부모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효도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여행 한 번 못 가봤어. 특히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거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민정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희생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거워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더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 있으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옥 씨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걸 인정받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날부터 이순옥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고 대신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철아,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 민정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야. 너희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엄마도 보람된 인생을 살았어. 변화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민정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정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상의한다고 합니다. 민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병원 일 중에도 어머니께 자주 연락드리고 가족 모임도 자주 만든다고 하더군요. 이순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희생했다는 말을 그만두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챙겨주더라고요. 억지로 효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효도하게 되었어요. 76세 박점순 씨의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점순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성공적인 변호사이고 둘째 아들 상민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박점순 씨도 예전에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상훈아, 아빠가 너 로스쿨 보내느라 빚까지 졌어. 상민아, 우리가 너희들 교육시키느라 평생 고생만 했다. 부모 은혜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특히 아들들이 대학생일 때는 용돈을 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그런데 10년 전에 박점순 씨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큰아들 상훈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저는 성공했지만
항상 부담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무거운 마음이에요. 성공해도 기뻐하기보다는 의무감이 더 커요. 그 말을 들은 박점순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박점순 씨는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상훈아, 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해서 정말 자랑스러워. 상민아, 너희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었어. 부모로서 너희들을 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상우는 어머니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상민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의 성공과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점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희생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69 정옥순 씨의 경험도 들어보세요. 정옥순 씨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딸 수지는 성공적인 교사이고 작은딸 수정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딸 모두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옥순 씨도 예전에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사범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외식 한 번 못했잖아. 부모 은혜가 하늘 같다는 걸 알아야 해. 특히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를 키우느라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시댁만 챙기니 친정 부모는 뒷전이고 시댁 눈치만 보는구나. 그런데 5년 전에 정옥순 씨는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하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옥순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수진아,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 너희들 덕분에 엄마도 보람된 인생을 살았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결과 두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딸 수지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고, 작은딸 수정도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딸 모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정옥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희생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딸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효도하게 되었어요. 71세 홍말순 씨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홍말순 씨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성공적인 사업가이고 둘째는 공무원, 셋째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정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말순 씨도 예전에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는 너희들 교육비 벌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 우리 인생은 온통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특히 아들들이 각자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며느리만 좋아하는구나. 부모 은혜는 까먹고 처자식만 챙기는구나. 그런데 12년 전에 홍말순 씨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희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엄마 앞에만 오면 위축되고 부담스러워져요. 저희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은 홍말순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아들들을 위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홍말순 씨는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들을 키우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 부모가 되어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자 새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들들이 스스로 어머니를 더 많이 챙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안부를 물어오고, 셋째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홍말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희생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효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분위기가 정말 밝아졌어요. 75세 유정희 씨의 마지막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씨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현재 성공적인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서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정희 씨도 예전에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현주야, 엄마가 너 하나 키우느라 재혼도 포기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부모 은혜를 생각해서 효도해야 한다. 특히 딸이 대학생일 때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 등록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엄마가 밤낮 일해서 번 돈이야. 그런데 8년 전에 유정희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딸이 취직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저는 성공했지만 항상 빚진 기분이에요. 희생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제 성공이 온전히 기쁘지 않아요.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유정희 씨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딸이 행복해하길 바라서 한 말이 오히려 딸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유정희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현주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너를 키우는 과정이 엄마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 결과 딸은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유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희생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딸이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효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정말 값진 것이죠. 하지만 그 희생을 자녀에게 부담으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강조하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하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감사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희생을 강조하지 않을 때 자녀는 비로소 그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스스로 효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희생했다. 이런 말 대신 너를 키우는 과정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그럴 때 자녀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고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말, 세 번째는 희생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녀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할까요?
77세 최영순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순 씨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 동혁은 성공적인 의사이고, 둘째 동주는 대기업 임원, 딸 동희는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끈끈합니다. 그런데 최영순 씨가 이런 변화를 만든 건 불과 3년 전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았다고 하더군요. 동혁아, 동준이는 벌써 부장이 되었는데 너는 언제 승진할 거니? 동준아, 의사인 형은 돈도 많이 버는데. 동희야,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라. 디자이너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우리가 너희들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손주 돌잔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동혁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항상 긴장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최영순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최영순 씨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비교하는 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각 자녀의 고유한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동혁아, 내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동준아, 내가 후배들을 챙기는 리더십이 정말 대단해. 동희야, 내 디자인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감성이 있어. 둘째로 부정적인 말도 완전히 그만두셨습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걱정보다는 응원의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잘 될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셋째로 희생을 강조하는 말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말들로 바꾸셨습니다. 너희들을 키우는 과정이 엄마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 너희들 덕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게 최고의 선물이야. 이런 변화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세 자녀 모두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만 오던 자녀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묻고 한 달에 서너 번은 직접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녀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기쁨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요즘 병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새로운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는데 정말 기뻐요. 예전에는 괜찮다,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던 자녀들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면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최영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 한마디를 바꾸니까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로 바꿔야 할까요? 74세 이경자 씨가 알려주신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씨는 손으로 직접 메모를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셨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를 적어두고 매일 확인하셨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로 비교하는 말,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는 어떻다더라 하는 식의 말을 금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 그거 안 될 거야 하는 식의 말을 금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을 강조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식의 말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 세 가지도 함께 적어두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응원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를 응원하는 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너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메모를 보면서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76세 박순자 씨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를 생각해보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날 자녀들에게 한 말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지, 좋은 말을 했나, 나쁜 말을 했나를 점검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노력을 6개월 정도 지속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 자녀 모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집에 와도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조언을 구한다고 하더군요.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을 바꾸는 건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먼저 비교하는 말부터 그만두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마지막에 희생을 강조하는 말 순서로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세 가지 말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말들을 안 하면 자녀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정순희 씨의 특별한 경험담을 먼저 들어보세요. 정순희 씨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형인 준호는 현재 성공적인 변호사이고 동생 준석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끈끈합니다. 그런데 정순희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두 아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정순희 씨는 쌍둥이 중에서도 형인 준호에게만 세 가지 말을 계속했다고 하십니다. 준호야, 준석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너는 왜 그러니? 준호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야. 준호야, 우리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반면 동생 준석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런 말들을 덜 했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형인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무엇을 해도 소극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동생 준석은 자신감이 넘쳤고 도전적인 성격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5년 전에 정순희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연히 심리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뇌 구조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 부정, 희생 강조는 자녀의 자존감과 도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희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형 준호에게만 계속 그런 말들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날부터 정순희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준호에게는 3가지 말을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고 대신 격려와 응원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 준호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준호야, 너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얻었어. 이런 변화를 5년간 지속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신감을 되찾고 적극적으로 변했으며 결국 어려운 사법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 모두 어머니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인데도 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정말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단순히 기분만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성격, 자신감, 심지어 뇌의 발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남과 비교당하는 자녀는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말은 자녀의 도전 의식을 꺾어버립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자녀는 새로운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을 들은 자녀는 자신의 행복조차 죄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73세 윤혜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윤혜순 씨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현재 유명한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 미지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혜순 씨는 딸을 키우면서 의식적으로 3가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도 안 하셨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말도 안 하셨고, 희생을 강조하는 말도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대신 항상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진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특별해. 미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믿어. 미진아,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 결과 딸 미진은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실패해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혜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를 키우면서 의식적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딸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75세 배정옥 씨의 경험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배정옥 씨에게는 아들 3이 있는데 모두 각자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성공적인 사업가,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 아들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옥 씨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의식적으로 3가지 말을 피했다고 하십니다. 특히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도 절대 비교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 아들 모두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든든한 지지자로 여기며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 형제가 서로 도우며 각자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배정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비교하지 않고 키우니까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자랐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공한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진짜 친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부모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7세 한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정숙 씨에게는 딸 둘이 있는데 두 딸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큰 딸은 성공적인 디자이너이고 작은 딸은 유명한 번역가입니다. 그런데 한정숙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딸들의 성공이 아니라 딸들과의 관계라고 하십니다. 두 딸 모두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상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의 고민이나 연애 상담까지도 어머니와 나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제일 편하고 믿을만해요 라고 딸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정숙 씨는 딸들을 키우면서 절대 세 가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항상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더군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믿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희들 덕분에 엄마도 많이 배웠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딸들은 어머니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저를 친구처럼 여겨주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아이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하고, 응원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쌓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과 도전 정신, 그리고 든든한 지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말을 의식적으로 피해보세요. 그리고 대신 인정하고 응원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지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